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오늘 이제 우리가 테스트 본 내용은 조선의 중앙 정치제도, 그쵸? 이 테스트지를 이미 이제 아이패드로 만들어가지고 짠! 이렇게 해서 드렸죠. 일단 우리 정말 기똥찬 화목반 친구들은 단 한 칸도 비우는 칸 없이 모두가 다 작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쌤이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그만큼 잘 준비해 오셨으니 채점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국정총괄기구, 바로 의정부가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야? 고려 말 신진 4대부,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들이 세운 철학의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조선의 이 정치, 조선의 정치적인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지?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명이 의정부로 거쳐서 의정부에서 어디로 가는? 육조로 가는, 그리고 육조에서 의정부를 통해 왕에게 전달되는 의정부 서사제, 이 의정부 서사제를 중심으로 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에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이 국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육조에는 이제 우리 솔직히 육조 명칭은 계약하고 나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세 차례나 거쳐가지고 테스트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육조의 명칭은 이, 호, 예, 병, 형, 공. 뒤에는 조를 붙이면 돼. 이조, 호조, 예조, 그리고 병조, 형조, 공조까지 이렇게. 자, 이조는 뭐 하는 기구라 그랬어요? 관리를 등용하고 그리고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사부서, 인사과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었지. 호조는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조는 외교, 병조는 군사, 그리고 형조는 형법하면 떠오르는 거 사법기구잖아. 그치? 그래서 사법기구, 공조는 토목과 건축. 아마 여기는 다들 그대로 쓰셨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해설하는 거 보면서 친구 거 채점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오답이 있지 않았을까. 이 육조의 명칭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또 조선 전기에서부터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계속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워놨다 보니 여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이 기존에 이제 왕도 정치를 추구하던 조선이란 나라는 조선 전기에 이제 또 특히 세종대왕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경연을 실시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세종의 아버지였었던 태종 이방원,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실권을 잡았었던 이방원이나 조선의 7대 임금,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강화했었던 실권을 차지한 이 수양대군 세조 같은 경우에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원래 바로 옆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칸이 없으니까 살짝 밑으로 내릴게. 이 두 개의 기구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라고 했어.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래. 어떤 기구가 있었죠? 이을 승자를 쓰는 승정원과 그리고 의금부가 있었지. 자, 승정원은요,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치면 비서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담당하는 것, 왕명출납. 여러분들 비서기구라고만 쓴 친구들은 정답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왕명출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을 승자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으면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비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의금부. 금마는 부관참시에 처한다. 아니, 부관참시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을 내릴 정도면 얼마나 큰 죄를 진 사람이겠어? 나라의 큰 죄인, 영무나 정변 등 이제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의 큰 죄인들을 처벌시킬 수 있는 기구였기 때문에 특별 사법기구 혹은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기구이다 라고 쓰셨으면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으면 모든 기구가 다 왕권만을 뒷받침하게 되면 조선이 가고자 하는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왜? 왕권이 전제화되고 중앙 집권화되면서 사실 이제 왕의 힘만 강해지게 되면 이게 패도 정치로 갈 위험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기구도 필요하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삼사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쵸? 자, 이 삼사라고 하는 기구는 언론기구로서 왕권을 견제하고 가운데로 이제 왕권이 전제화되는 것을 전제화되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도 어렵지 않죠. 그쵸? 자, 3사는요, 이제 사관원, 오늘날의 검찰기구, 사관원은요, 간사함에서 180도 달라진다. 아, 나 차은우 닮지 않았어? 아니, 전혀 닮지 않았어. 라고 우리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 장원영 닮지 않았어? 닮지 않았어. 라고 두렵고 무섭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사관원, 그리고 사헌부, 오늘날의 검찰기구가 사헌부지. 그리고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까지. 자, 무엇 하는 기구인지 옆에다가 쓸 때 사관원은 이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기구. 사헌부는 여러분들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리 감찰, 오늘날의 검찰들이 하는 일이죠. 홍문관은요, 제2의 집현전인데, 자, 이거 제2의 집현전이라고만 쓰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정답 인정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무엇 하는 기구인지를 써야 된다 그랬었지, 그치? 자, 제2의 집현전이면서 동시에 왕의 정책 자문기구이자 그리고 경연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집현전은 안 써도 되나요? 네, 이건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밑에 있는 정책 자문기구와 경연 담당은 꼭 쓰셔야 돼요. 자, 밑에는요, 한성부입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 그럼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어? 한양이었었지. 자, 고려의 수도는 한양, 조선의 수도는 한양. 그래서 한성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한성부 밑에. 자, 한성부 밑에 춘추관이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 오경정이라고 들어봤어? 공명다리 오경정이. 유교에서, 이제 유학에서, 선현들이 남겼었던 저서들, 그러니까 유교 경전 같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춘추라고 하는 책은 공자께서 쓰신 책이야. 그래서 그 춘추에서 비롯해서 이제 중국의
진나라가 통일했었던 그 혼란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단 말이야. 주나라가 분열되면서 춘추 전국시대로 나눴었는데 이 춘추라는 말 자체를 이제 공자께서 남긴 거야. 봄에 만들어진 나라가 가을에 망한다. 그래서 춘추라는 건 일종의 역사서다. 아시겠죠? 시경, 서경, 얘기, 춘추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 춘추라는 건 역사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춘추가는 역사서를, 조선은 기록의 나라야. 그래서 편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 조선왕조실록, 바로 태조 이성계부터 그리고 고종 때까지 우리 왕들이 즉위에 있었던 재위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었고,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임금님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셨어. 세종대왕은 너무 궁금한 거야. 자기가 잘 집권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왕조실록을 제위에 있는 임금이 직접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너무 궁금해서 한 번만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세종께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지만, 그때마다 우리 신하들이 전하 오늘 경연 시간이옵니다. 경연 좋아. 이제 또 공부하러 가시고 그랬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오늘 이제 조선 중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조선 전기와 어떤 체계들이 달라지게 되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오늘 좀 역사 시간이지만 보다 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추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이다 알아주시면서, 자, 그 밑에 성균관은요,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지. 국립 최고의 교육기구로, 고등교육기구였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조선의 교육제도는, 초등교육기구는 뭐가 있었어? 지방마다 각 지방에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가운데에 이제 혼장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배우는 서당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중등교육기구는요,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어. 한양에 설치되었었던 중등교육기구를 우리가 사부학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에 설치되었었던 중등교육기구는 고려와 동일한 명칭으로 뭐라고 불렀었다 그랬지? 향교. 그쵸? 향교라고 불렀고, 고등교육기구가 바로 성균관. 성균관에, 여러분들 다 성균관 유생이 되고 싶었겠지.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입학 자격은 이제 우리 조선의 과거 제도를 떠올려야 돼. 조선의 과거 제도. 우리 조선의 과거 제도는 문과가 시행됐고, 무과가 시행됐고, 그리고 잡과가 있었잖아요. 그치?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응시했어? 과거라는 시험 자체는 과거라는 시험 자체는 법제적으로 양인이면은 모두 응시가 가능했거든? 그죠? 양반만 과거를 본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양인 모두가 응시가 가능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과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 양반들이 문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 문과에서 생원, 진사과가 소과, 여기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제 문과를 또 보게 됩니다. 이게 대과죠. 문과에도 합격을 하게 되면은 문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신관료. 자, 무과는요, 이제 무과에 합격하면은 될 수 있었는데, 무과는 이제 상민, 중인, 그리고 양반 자제들, 향리들까지도 응시를 했었다라고 했었고, 잡과는 이제 중인들, 그리고 상민들 다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제도였고, 이 역과 같은 경우에는 율과, 역과, 오늘로 치면은 법률, 그리고 이제 의과, 의사가 되기 위한 의과, 이런 것들도 있고, 천문을 담당하는 걸 무슨 과라 그랬어? 음과 양, 음양과, 천문 담당의 음양과 등이 있었고, 이 기술 교육은 어디에서 했다 그랬지? 각 지방에 두 글자 관청 두습니다. 각 지방에 관청에서
기술교육을 담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거 시험은 3년마다 한 번, 그 사이에 특별시험도 있었다, 수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어요. 어렵지 않죠? 네. 자, 틀린 개수 적어가지고, 놓아주시면은요, 선생님이 채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점수. 이름 안 보이는 사람 없겠지? 이따 수업 문자 보낼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원 통과. 우리 6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우리 지난 시간에 6강을 좀 하다가 말았었죠. 그죠? 하다가 말았고요. 6강 하다 말았었잖아. 아, 하다 만 기억이 없군요. 일주일이 지나서. 네,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내용은 성종 때, 이제 봐봐. 세조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린 조카, 단종을 유배 보냈었어. 영월에 이제 청룡포로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사약을 먹여가지고 죽이게 되잖아요. 자, 단종을 폐위시켰었고,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가 옹립되었었던 사건, 개유정난이라고 하는데, 기억나? 그래서 지금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 개봉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보고 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보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깜짝 이벤트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호호호, 뭔지 궁금하죠? 그 명절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 단종 명절 사이에 혹시라도 요 영화를 보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정의 사은품이 있고, 그리고 명절 때까지 영상 숙제랑 그리고 모의고사 올려놓은 거 다 풀어가지고 인증하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이 영화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표로 다른 거 보면 안 돼, 얘들아. 막 뽀로로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꼭 왕가 사는 남자 본 다음에 그걸로 꼭 인증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올려놓겠습니다. 자, 개유정난 세조. 근데 이 세조의 즉위를 도왔었던 세력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훈구 세력이라 그랬었지, 그치? 자, 이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꽉 쥐고 있었어. 그 다음에 성종 때, 성종은 자기 나름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인물이야. 롤모델이 누구라 그랬지? 세종대왕이라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세조가 실시했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이제 원만하게 돌려놓으려고 했었고,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종은 이제 이 3사의 살림 세력들을 배치하면서 살림을 대거 등용하게 되었었다. 그러고 나니까 훈구 세력들 입장에서는 살림이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종 이후에 살림 세력들이 대거 화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 두 글자로 사화. 그렇지. 자, 성종 다음에 연산군, 중종.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배경지식,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어? 그렇지, 반정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인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종. 자, 그래서 연산군 때부터 명종 때까지 큼지막한 살림 세력들이 화를 입었었던 사화가 발생했었던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났었고, 중종 때는 시대를 앞서갔었던 개혁 정치가가 중종의 손으로 등용이 되었었다가 이후에는 내쳐지게 되었었던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중종 때 발생했었던 사화보다도 그 시대를 앞서간 개혁 정치가가 무엇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에서도 한국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명종 때 또 이렇게 사화가 일어나게 됐지. 자, 연산군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화, 우리 증조부님을 욕해. 뭐였지?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기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갑자기요? 자,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위당했었던 사건, 폐비윤 씨 사건에 찬성했던 놈들 다 나와! 갑자기 갑자사와. 자, 중종 반정은요, 중종의 손으로 등용됐었던 살인, 시대를 앞서간 개혁 정치가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조광조. 그 조광조가 결국에는 이제 훈구들의 미움과 중종도 그의 너무 이제 급진적인 개혁 정치가 부담스러웠는지 결국에는 내쳐지게 돼서 사약을 먹게 되는데 기묘하다, 기묘해, 기묘사화. 그리고 인종께서는 재위기간이 정말 짧았다 그랬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 약 9개월 정도였는데 인종께서 이제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승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윤 세력들 윤원영이나 윤원로가 지지했었던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되지. 양지역 벽보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윤 세력들과 사림 세력들이 대거화를 입으며 이후에는 정미사화로도 이어지게 되고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관직에 올라가 계셨는데 결국에는 회의를 느끼고 관직까지 내려오실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윤과 소윤 혹은 외척 가문 간의 갈등이라고 불려지는 을사사화. 을사사화까지 을씨년스럽다. 을사사화. 오케이?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 3개는 무조건 이제 중학생들도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 현량과를 실시하여 현량과는 일종의 뭐라 그랬어요? 관리 추천 제도라 그랬지. 저를 믿고 이 사람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추천을 했어? 그럼 뭐 한다 그랬죠? 가벼운 테스트,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로 등용시키는 일종의 추천제, 천거와는 다른 현량과를 실시했고 이 현량과를 통해 가지고 살인들 중에서도 살인 세력들 중에서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 다음은 도교에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재단이었었던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소격서 폐지. 소격서를 폐지했다. 자, 여기에서 고등학생들 눈 크게 뜨고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차피 조광조의 이 개혁정치 3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알고 3개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부담도 안 되니까 계속 머릿속에 쏙쏙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달 외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조금 꼬아내는 문제들이 있어. 어떤 식으로 내냐면 현량과를 폐지하고 소격서를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알겠지? 현량과는 관리추천제도, 그래서 실시하는 거와 폐지로 바꿔서 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됐어. 인근에 있는 학교들, 유신고등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권선구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출제된 경우들을 선생님이 여러 번 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 놓치지 말고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단어만 뭐 했었지? 뭐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제도고 무슨 기관이었었는지 잘 기억해야 돼. 마지막은 위조된 공훈이라고 하는 위훈을 삭제하게 되는데 이 위훈 삭제, 공훈 삭제 같은 말이야, 얘들아. 위조된 공훈을 삭제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공훈 삭제, 공훈 폐지라는 얘기랑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두두다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광조가 여씨향약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여씨 집안끼리 모여 사는 마을에서 지켜야 하는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이라고 하는 이 여씨향약을 번역하여 최초로 보급하는 인물이었었다. 요 맥락까지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도 중학교 내신에선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지. 무호갑자 기묘을사, 무호갑자 기묘을사. 외우기가 어려우면 그냥 그대로 이어주기만 하면 돼. 무호갑자 기묘을사 이렇게 외울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쵸? 하지만 순서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당시 이 사화가 왜 일어났는지. 오케이? 우리 증조부님을 욕해. 연산군, 연산군이 생각했을 때 우리 증조부님을 욕해. 증조부님 누구야? 세조. 그치?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왠지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었던 세조를 욕하는 것 같아. 그 다음은 갑자기 폐비윤씨 사건. 근데 이 폐비윤씨 사건은 얘들아
물론 살림 세력도 화를 굉장히 많이 입었었지만 훈구 세력도 화를 입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영화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줬었어. 마지막 장면에서 한명회라는 인물이 관상쟁이한테 이제 관상을 봐달라고 그러는데, 관상쟁이가 한명회 얼굴을 이렇게 쓱 들여다보면서, 관상쟁이가 또 송강호 배우님이시잖아. 송강호 배우님이 이제 살인의 추억에도 나왔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장면처럼 이렇게 쓱 들여다본 다음에, 자네는 목이 잘려 죽을 팔자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한명회가 오히려 관상쟁이 무덤 앞에서 자네의 이 관상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웃는단 말이야. 나는 목이 잘리지 않았어. 나는 목이 잘리지 않았다니 흐하하하 하고 끝나요. 실제로 이제 한명회가 목이 잘려서 죽진 않았어. 한명회 누구야? 세조의 즉위를 도왔었던 대표적인 훈구파였었잖아. 그치? 근데 세조 옆에서 이제 계속 막 끼낄 이렇게 있는 인물, 새카만 옷 입고 옆에 있는 인물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역사적으로 한명회가 목이 잘려 죽지 않았는데 왜 저런 관상을 봤었던 걸까? 언제 때? 연산군 때 연산군이 한명회를 이제 파묘해가지고 부관참시하거든. 결론적으로 목이 잘려 죽은 거지.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영화야, 얘들아. 딱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소름이 막 이렇게 싹 돋는 거야. 장난 아니다 이랬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저 마지막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아는 척 막 설명 막 해주고. 어쨌든 자, 그리고 기묘사화는 이제 조광조를 비롯했었던 살림 세력들이 대거 화를 입었고, 의사사화도 마찬가지야. 살림 세력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화를 입었어? 훈구파, 대윤 세력들도 화를 입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선조 때 사전후기 끝에 드디어 누가? 살림 세력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었다 그랬잖아요. 선조 때 이제 정계를 주도하는 이들,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정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누구다? 살림이라는 거야. 근데 진짜 궁금하다는 거지. 선생님 아무리 봐도 훈구 세력들이 더 센데 어떻게 살림 세력이 선조 때 정계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까? 사전후기 끝에 살림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대체 무엇입니까? 훈구 세력들은 사실상 사상 누각이야. 왕실과의 외가 친척 관계, 즉 외척 가문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다져 나갔었다면, 살림 세력들은 그 전부터 철학적인 이 학문적 토대를 열심히 갈아 닦아 왔었단 말이야. 갈고 닦아 왔었어. 그래서 살림 세력들의 이 기반이 되었었던 거, 힘의 근원이 되었었던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지? 서원과 향약. 여기까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거야. 아시겠죠? 서원과 향약.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먼저 이제 세상을 뜨신 지혜로우셨던 선배님들을 선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학에서의 선현이면 누구겠어? 공자, 맹자, 송자, 그리고 주자, 그리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남명 조식, 이런 인물들이 다 이제 선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지. 물론 이때는, 선조 때는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도 살아 계셨었고,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님께서도 살아 계셨어. 선현에 대한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한 기관이 서원이었었다는 거지. 자, 요 파트 6강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최초의 서원과 최초의 향약. 오케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맞아. 최초의 서원과 최초의 향약. 자, 최초의 사액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 서원 중에 사액서원의 현판을 받았었던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 근데 이 백운동 서원의 운자가 구름 운자거든. 중국에 있는 백록동, 하얀 색깔
록은 무슨 록이에서? 사슴 록자거든요. 하얀 사슴, 백록동 서원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하얀 구름,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을 이렇게 짓게 되고요. 왕에게 사익서원의 현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황 선생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향약은요. 향촌사회 자치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 글자, 맨 뒷 글자 따면 뭐라 그랬어? 향약이라고 했었지. 이 향약 최초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급했었던 게 이제 조광조가 주희라는 인물, 주자가 쓴 여시향약이라는 것을 번역하여 보급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 이 여시향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떻게 이제 향촌 사회에서 예로서 서로 사귀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요즘은 보기 드물어. 아무리 시골집이라고 한들. 근데 선생님이 살았었던 정확하게는 선생님의 할머니께서 사셨던 이 강원도의 풍촌이라고 하는 마을은 전시 성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들이 한 이제 성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구성하면서 살고 있었어. 여씨도 그렇다는 거야. 여씨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이 마을 안에서 지켜야 되는 자치 규약들, 약속들을 이렇게 정해 놨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덕업상권. 덕업상권. 덕은 서로 권한다라는 거야. 상호 권한다라고 해가지고 덕업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유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역사 강의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수업, 배경 지식과 소양이 함께 향상되는 좋은 수업. 이렇게 좋은 일은 상호 권한다. 덕업상권입니다. 서로 좋은 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새로운 작물을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정말 잘 자라. 그러면 이 좋은 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No,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상호 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환난상휼이라고 해서 환난상휼은 어려우면 서로 도와준다. 구휼, 도와줄 휼이야. 알겠죠? 서로 어려우면은 서로가 도와준다라는 거지. 나는 이번 올해 농사 다 망했네. 흑흑. 혹은 아이고 내가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농사를 못 지었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서로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치? 자, 덕업상권, 환난상휼. 그리고 또 어떻게 지방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조금 거칠 수 있잖아. 그런데 공동체 사회다 보니까 서로 예로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예로서 사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대. 예속, 상교. 서로 예로서 이제 친구 관계, 교제를 해야 된다. 예로서 서로 사귀어야 된다. 예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갖춘 상태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속상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어. 잘못했을 때는요, 규제를 해야겠지. 과실상규. 잘못을 했을 때 상호 규제하는 거야. 너 그건 잘못됐어. 넌 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내용들을 담았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향약이라고 하는 이 여시향약이 보급됐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중요한 건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지. 왜 없겠어? 있었습니다.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예안향약과 그리고 율곡이 선생님의 황해도 해주향약. 황해도 해주향약.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춘 향약도 편찬하여서 보급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선조 때 살림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했다라 그랬었잖아. 근데 이 살림이 나뉘어져요. 살림끼리 이제 붕당을 형성해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붕자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규제도 하고 서로 이렇게 예로서 사귀는 관계인데 상호 이제 이쪽이 너무 치우치진 않는지 견제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두 갈래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인은 거의 정통 성리학자들이 많았었고요.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신진 세력들이 주로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동인의 김효원이라고 하는 신진 살인이 있었고, 그리고 서인 세력들은 대부분 좀 오랫동안 이제 정계에 있었던 혹은 뼈대가 굵직했었던 정통 성리학자들이 많았는데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 심의겸. 자, 이렇게 동인과 서인이 있었었는데 이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졌었던 사건이 뭐였냐? 요거를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엄청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자, 동인과 서인으로 살인 세력이 나뉘어졌었던 이유는 첫 번째, 척신정치, 척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어. 척신정치 척결, 그러니까 외척 가문들이 계속 전개에 진출해가지고 외척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화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을사사와 정미사화까지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척신정치를 척결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제 동인 세력들. 그래서 척신정치 척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반대로 서인 세력들은 본인들도 원치 않게 왕실과 외척 가문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 내 여동생이 왕실에 시집 갔는데 그럼 나는 정치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신정치 척결에 있어가지고 서인 세력들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소극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두 번째, 내신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조, 인사를 담당하는 2조에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이 있어. 2조 전랑에 벼슬직을 두고 분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조 전랑 벼슬직에는 어떤 이제 권한이 있었냐면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천거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랬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라 그랬지. 자신의 이제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관리를 등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파워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외척 가문이면은 그 이후에도 훈구 이렇게 명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2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두고 둘이 싸우게 되는 거야. 심의겸 집안에는 외척 세력, 그러니까 척신 세력이 있다. 야, 김효원 집에는 이 을사사화의 주범이었었던 유런영이 한밤 묵고 갔단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동인 세력들이, 동인이 대부분 영남학파야, 얘들아. 영남학파가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북인 세력은 이제 거의 남명조식 선생님의 제자였고, 남인 세력들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였어. 남명조식 선생님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유튜브에도 이제 올려놨는데, 남명조식 선생님 이름이 좀 생소하지, 낯설지, 그치? 한 번도 간직에 오르신 적이 없어가지고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야. 근데 남명조식 선생님이 할 말은 했어.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님의 이 가치관은 무엇이었냐면 행동하는 선비. 머리에 있는 지식을 행동할 줄 아는, 지식과 행동이 하나 된 지행합의를 이제 강조하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명종 때 남명조식 선생님한테 단성현감이라고 하는 이 관직을 제의를 했어. 출사제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단성현감 자리를 이렇게 앉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출사제의를 받았는데 이에 있어가지고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거야. 근데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여러 번의 출사제의에도 계속 거절을 했었던 인물인데 이 거절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우리 남명조식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을묘사직서를 통해 가지고 명종에게 엄청난 직언을 하게 돼. 지금 정계는
어린 임금님이신 명종께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구중궁궐의 깊은 구중궁궐의 과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명종의 어머니. 대박이지. 얘들아, 이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은 인종이었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 명종이었는데, 문정왕후가 정계에 수렴천정으로 나라를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전하께서도 이 외로운 후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대 중종의 아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한테 나를 잘 모르는데 나에게 출사제의할 게 아니라 국정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이 백만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국정을 제대로 살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 명종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남명조식 선생님을 가만둘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죽여야 되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아무리 직원이라고 한들 왕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을묘사직서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남명조식 선생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영남학파의 기반은 더 탄탄해진 거지. 그래서 할 말은 한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님의 제자들 대표적으로는 홍의장군 곽재우, 와, 임진왜란 때 의병 출신들이 많아요. 의병장 출신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북인들이 강조했었던 것은, 자, 강조한 거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적을게. 북인이 강조하는 건 실천. 질천으로 보이는데요? 그치? 실천을 강조했었고, 근데 그런 남명조식 선생님한테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국왕이, 나라의 왕, 임금이 이렇게 여러 번이나 출사제의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인물, 바로 태계 이황 선생님이셨는데, 남명조식 선생님은 여기에 냉담하게 나라의 돼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냉담하게 아니, 일평생을 관직에 오르셨던 분한테 나라의 관직은 돼지들이나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제 충격이야. 자네는 말을 정말 너무 과격하게 하는구만 해가지고, 두 분은 사실 강하나를 건너가지고 바로 앞에 태어나셨는데, 태계 이황 선생님이 남명조식 선생님을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회유하려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을 접었다고 하지. 그렇다고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끝까지 안 좋았던 건 아니야. 이황 선생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양의 주자가 세상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조식 선생님이죠. 이 남이는 왕권을 주장을 했어. 왕권 중심. 왕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서인 세력들은 정통 성리학자들이 많다 그랬었지. 정도전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1차 왕자인한 때 세상을 떠났었던 정도전. 정도전이 추구했었던 건 뭐야?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를 실시하는 신권 중심의 나라였었잖아. 그치? 왕보다는 신하의 권한, 신하가 왕이 어진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명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서인 세력들은 신권 중심으로 주장을 했다. 이후 이 북인 세력들은요, 광해군을 지지하게 됩니다. 바로 선조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광해를 지지하게 되고, 서인 세력들은 이 광해군을 미워하게 돼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 우리 6강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 최초의 사액 서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중종 때 사액 서원, 소수 서원의 현판을 받기도 하면서 나라의 지원을 받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번. 서원은 향촌의 성리학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향촌자치규약이다. 향촌자치규약이라는 것은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유교윤리, 거기에다가 농촌사회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농기구가 크게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게 그리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 농부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농민으로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어. 하지만
과거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농사짓기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 이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운명 공동체. 이 마을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적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건 향촌사회 자치교약 향양이 됩니다. 서원은 뭐였어요? 선열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X. 3번 향약은 조광조가 처음으로 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슨 향약으로 보급했다고? 여시 향약으로 보급을 했다. 5였다. 4번 이황과 이인은 향약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선지는 너무 쉬웠지? X. 태계 이황 선생님은요 예한 향약을, 그리고 율곡 이이 선생님은 황해도 해주 향약을 보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사림은 중종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했다. 중종 때 분화한 게 아니야. 중종 때 계속 사화당하고 있는데 무슨 분화를 해? X.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했어. 동인과 서인으로. 동인에는 김효원, 서인에는 심을겸으로 분화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두고 분화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6번 중종 때 여시향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향약을 처음으로 보급한 사람, 바로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조광조가 되는 것이지. 7번 이조 땡땡의 자리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형성됐다.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지라 그랬어요.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지. 자, 8번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주로 동인이 되었습니다. 동인. 자, 그리고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영남학파로 동인이 되었었는데 이황의 제자는 남인, 그리고 조식의 제자는 북인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또 분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성은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 율곡 이이와 성은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을 바로 서인 세력이라고 불렀었던 거고요. 그리고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되었어.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되었어. 그래서 이제 10번의 빈칸은 동인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자, 우리 미리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아니면 바로 이어서 갈까? 미리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2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